주질이 마지막 끝냈습니다만 제가 한두 가지 이 의철한 증인 노태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의철한 증인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중앙선관위 산하의 진상규명위원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 인사로 만들었죠. 예, 거기에서 결론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결정은 전적으로 사무총장의 단독 결정이다. 동의하시죠? 네, 규정 전결하는 규정이다. 사항으로 전결 규정에 그렇게. 근데 몇 분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법 6조에 보면은 예, 사무처 이 감독 법정 의무는 우리 상임위원이셨던 의철한 증인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감독 그 규정도 있고요. 감사원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감사관을 제가 관리를 이렇게 그래서 보고를 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발주 배분 결정도 결국 사무처 일이고 사무 업무에 대한 감독은 의철한 증인에 있지 않나. 물론 작년 11월 24일 날 전체 회의 때 보고서 네. 보고 받은 건 인지를 하지만은 예, 사무총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는 없지 않았습니까? 대면보고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을 결론을 진상규명위원회가 혼자 단독 결정이라기보다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법조문 해석대로 나간다면 결국 조직의 결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이원화가 돼가지고요. 예. 또 사무처에서는 또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집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예. 부분이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와서 보고 이게 위원회 의결 기구하고 의사결정 기구하고 사무처 이런 사무처리 행정 관료 조직하고 그게 조금 이원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 오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의제 예, 예. 기관인데 야 이렇게 투표용지 축소 결정 이 중요 결정을 전결로 했다는 게 이게 참 그게 의아하고요. 훈령의 전결 규정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이 투표용지 인쇄를 비롯해서 모든 이 선거 사무를 전결하는 그 규정이 있어서 예. 이 지침은 사무총장 전결 규정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거기에 기한 편람은 이제 선거정책실장의 전결 규정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회에서는 주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선거 사무 집행은 뭐 형식적으로 전체로 보면은 저희들이 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나 다 위에 의사결정 기구다고 볼 수 있지만은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또 전문성도 없고 한계가 있는 걸 그래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무총장 단독으로 투표 이 축소 인쇄 결정 예. 용지죠. 용지 축소 인쇄 결정을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그 당시 감독자인 우리 위 증인님의 예. 어떤 이 책임을 회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당시의 감독자로서 이런 식의 결론을 온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 선거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사무처에서 전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셨다는 거죠. 보고 사항으로 회의석상이 전체에 서류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사무의 총 감독자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런 사태가 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습 국면이에요. 예. 근데 수습을 해서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총사무 감독하신 분이 또 위원장 대응으로서 사태 수습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 경위를 국민께 드리는 글로 해서 한번
한번 국민께 보고 드린 글을 올렸는데요. 그 대강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위원장님이 예. 이 사태로 그냥 바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 모든 그 내부에 위원장님 직무 대행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직무 대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선거의 구체적인 사무 집행은 사실상 그동안에 예. 짧은 기간이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잘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10월에 전결 규정에도 아니 오래 있는 분도 그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결 규정에 그렇게 사무총장 전결로 하고 또 편람은 선거정책실장 편람으로 지침을 하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봐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예, 우리 노태학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하일리 법칙 아십니까?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29차례 경미한 사고가 있고 300여 차례의 사고 징후가 있다. 저는 이 사건, 이 사태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경미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미하지는 않았죠. 2022년에 속구리 투표, 2023년에 그 자녀 특혜 채용, 2025년에 사전 투표 반출, 등등등. 그런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징후가 왔는데도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준비를 안 했냐? 이게 개인적인 문제냐 아니면 구조 자체의 문제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중앙선관위원장 취임한 이후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적어도 하여튼 동일한 똑같은 실수 사고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하여튼 또 가장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걸 챙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이게 부담하고 개인적인 있습니다. 문제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보시죠. 그래서 예. 증인께서도 그렇죠. 구조적인 상임위원장제 도입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예, 상관뿐만 아니라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선관위가 받게끔 한다는 건데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시는데 이 개헌이라는 게 여야 합의가 돼야 되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한다. 그러면 선관위가 예를 들어서 야당의 의원에 대한 정치 자금 이 서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의 정책 중립성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에서 그걸 받겠느냐. 그 대신에 오히려 개헌보다는 가장 빠른 길은 선거관리위원회 내에다가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자. 그것을 여야 정당이 추천하고 그 감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그걸 오히려 국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빨리 여야 합의하에 법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근거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사실은 지난 권한쟁의 때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거로 들었고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뭐 개헌 절차라든지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지난번 특혜 채용할 때도 사실은 뭐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감사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역시 또 여전히 남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보다는 국회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모든 그 자료를 다 제출하고 또 정기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보고도 하고 그런 하나의 방안도 저희들이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 당연히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봐주신다라면 저희 선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똑같이 받을 자신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